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처럼 달러와 강세가 10월에 엄습을 했고 그리고 시장은 좀 조정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양대 지수가 혼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오늘장에 2,560선에 대한 지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소폭 띄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G 플러스가 8.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 로제 아파트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모비데이즈, 지니뮤직 같은 종목들은 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YG 플러스가 오늘장에 상승을 이어가면서 4,9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하이트론 6.7%, IT주 일부도 반등을 해줍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는데요. 이수 페타시스 5.75%의 상승으로 46,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주 가운데 만호제강이 4.96%, 방산주 퍼스텍이 4.8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교촌 F&B 올라와 있는데요. 4%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표식품도 오늘장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촌 F&B는 올해 3분기 실적 흑자 전환할 것이다. 내년도의 성장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고요. 뒤이어서 오늘 샘표식품까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K푸드 관련주의 순환매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 레스토랑에서 맵고 단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이 소스가 한국의 고추장이다라는 CNBC 기획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샘표식품 같은 경우도 고추장, 간장 이런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 쪽에 이런 메뉴들의 인기 소식에 따라서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호제강과 함께 하이스틸 4%의 상승, 영풍이 3.92% 오름세를 타면서 37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동서가 12%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은 급락인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오늘장에 하락이 예고됐습니다. 동서식품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동서가 하루짜리 상한가 이후에 오늘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데요. 동서식품 이 맥신 커피 믹스 수출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어제 한 블로그 쪽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나왔었죠. 맥심의 커피 믹스 수출설은 미국의 몬델리즈가 보유하고 있는 커피 기업 JED 피츠의 자녀 지분 매각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미국 몬델리즈가 보유하고 있는 그 커피 쪽의 지분이 이제 동서식품만이 있다. 따라서 이제 동서식품 쪽에서 수출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었는데요. 다만 동서식품 쪽에서 수출에 대한 그 일정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받고 있고요. 유엔젤이 7.93%의 하락, 인스코비, HLB 글로벌, 유한양행까지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4에서 5%의 조정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15만 원 선 밑돌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4.22%의 하락입니다. 대웅제약 신풍도 3% 하락하고 있고요. 한진칼이 4% 하락하면서 89,300원, DI동일도 4%의 하락인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가운데서 전략 알아볼까요?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방산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북한 쪽에서 오물풍선으로 시작을 했었던 이슈가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물풍선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무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도로 폭발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또 공격용 무기를 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률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수급 치고받기가 굉장히 좀 빠른 모양새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뛰어났었던 두 섹터군을 고르라.
라고 한다면은 비만 치료제와 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가 올라갈 때에는 방산 쪽이 살짝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방산 쪽이 끌어올려질 때에는 또 비만 치료제가 약간은 또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뭐 퍼스텍이나 휴니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또 순식간에 하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방 쪽과 하방 쪽에 대한 계속되는 수급 치고받기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무언가 상방 쪽에 속하는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비만 치료제, 하방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굉장히 이제 이 수급 치고받기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양쪽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대금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혹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이 종목군들은 지금 너무나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의해서 기대할 만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출발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잡기에는 조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쪽은 흔히 이제 완전 테마성이라고 불리는 뭐 한일단조, 뭐 그다음에 뭐 퍼스텍, 뭐 휴니드, 스페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 수급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의 흐름을 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코콤이나 혹은 JCN 시스템 같은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게 테마주고 트레이딩만 가능한 영역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서 무언가 이제 이 북한이 자꾸 어떤 액션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또 액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방산주들이 순식간에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한 반년 정도 쉬어가다가 또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순식간에 나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또 잘못 접근했다가는 한 반년 정도는 또 물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또 종목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제 또 한 차례 탄력이 돌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따라가다가는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 뭐 유한양행, 뭐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등등 해서 큰형 종목분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비만 치료제였죠.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또 이제 강력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비만 치료제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일단 돌 만큼 거의 대부분 다 돌았다라고 또 어느 정도 생각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벌써 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달 반, 2달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또 길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만 치료제든 SC 제형이든 뭐 CDMO든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상승률이 또 뛰어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덜 올라간 거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스타를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새로운 종목군으로 수급을 넘겨주느냐, 아마 이제 오늘 분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코스닥 이야기하면서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고점에 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형주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주 경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빼어난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경계 의견 나왔고요. 방산주 역시도 트레이딩에 국한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확인됐는데요.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종목입니다. 먼저 상승에서는 오늘 아이큐어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2,5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큐어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개량 신약에 대해 중남미 독점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급 규모로 중남기 국가 허가 승인 시점부터 10년간 약 836억 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치매, 비만, 그리고 화장품, 또 마리화나까지도 이런 테마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라온피플이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5,76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L팜텍이 22%까지의 상승,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좀 강하게 주면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베셀 역시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21%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론 관련주고요. 또 연결해서 방산주 한일단조가 1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주 랠리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장 신고가 종목은 한일단조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코코미 16%, 네이처셀 16%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샤페론 같은 제약 바이오주들 추가 상승 15% 나오고 있습니다. DTNC, 펜트론 14%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종목입니다.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는 로제의 아파트 효과가 있었던 모비데이즈, 지니뮤직 같은 종목의 낙폭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인스피언, 오스코텍, 메디콕스, 아이언 디바이스, YJ링크 8에서 12%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 가운데서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받고 있는 게 YJ링크고요. 15,000원 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하락률에서 솔트웨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D&D 파마텍,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 제약 바이오주, 또 일부 드론주 같은 종목들이 6%에서 7%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소식이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또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항상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전술은 화전양면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뭐 공격 준비를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전술이 기본 전술인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또 이제 자꾸 이 발언들을 좀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업데이트 될 만한 게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 생각보다는 비만 치료제가 조금 약하거든요. 제가 비만 치료제를 강조를 또 이제 뭐 어제도 많이 드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샤페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한독이라든지 혹은 뭐 나노엔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한 차례 탄력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듯한 그림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출발을 해줬는데 무언가 이제 방산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제 수급을 넘겨줘 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자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 부터 후발주자들까지 또 한 바퀴 싹 돌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도 이제 슬슬 한번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에 워낙에 오래 돌았고 그중에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는데 비만 치료제도 지금 선발주자 후발주자 골고루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탄력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노려야 될 것은 다음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꾸려 나가실 때에는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후보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이제 로제 아파트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개별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이제 또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또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저가 매수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슬슬 고려할 만한 위치가 됐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횡보세는 저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좀 깨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 추세를 깨고 있고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대응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제 그냥 이 저점을 잡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대응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점을 잡는 지지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전과 같은 그래도 한 2주 정도, 3주 정도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그때부터 이제 정말 확실하게 시장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도 상당히 특히나 코스닥 위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바닥에 대한 매수는 섣부른 확신은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야기거리가 있는 종목들에만 매우 국한되게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바닥을 잡았네라고 섣부르게 확신을 해서 접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의 전략 남은 이제 또 목요일 금요일 동안의 전략은 비만 치료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별주들이 돌고 있는 것들 이후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에서 엔터 혹은 콘텐츠 쪽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질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같은 이런 배터리주 오늘 삼성전자도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둘 다 좀 조정받으면서 시장 우려를 낳았었죠. 그런데 일단 그 조정을 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0.13% 하락에 그치고 있는데요. 다만 바닥에 대한 확실은 아직 이르다라는 점 알아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